지난 시간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과 관련한 문제 두 개를 예제로 풀어볼 건데,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고3 모의평가 문제를 보면 그림은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의 위치를 착륙하는 순간부터 4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잔상을 그려놓은 거죠. 비행기는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라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착륙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비행기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요거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륙해서 정지할 때까지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일정하고 속도가 줄어드는 형태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기울기가 일정하게 꼭 그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착륙한 순간의 속도 모르죠. 모르고 언제 착륙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분석을 해봐야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나온 정보가 4초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매 4초마다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죠. 0에서 4초 동안은 360m 이동한 거잖아요. 네. 뭐 4에서 8초 동안에는 280m 이동한 거죠. 예, 그러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변위에 해당이 되니까 요렇게 한번 써봅시다. 요 순간을 4초라고 합시다. 4초. 그러면 요 사다리꼴 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요 사다리꼴 면적. 예, 요게 360m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럼 4에서 8초, 8초인 순간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요게 만약에 8초라고 하면 요 사다리꼴 면적은 얼마라는 겁니까? 280. 예, 이건 4에서 8초 사이의 이동 거리니까 변이니까 280이 되겠죠? 28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 요 사다리꼴 면적은요 직사각형 면적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 순간하고요 0초인 순간하고 4초인 순간에 이 가운데 점 있죠. 그러면 몇 초인 순간이겠습니까? 예, 2초인 순간을 보면요. 요거를 이제 2초인 순간이라고 합시다. 2초인 순간에 딱 점을 찍고요. 이걸 이제 직선을 한번 그어 봅니다. 가로로. 이렇게 딱 그어 보면 이 사다리꼴 면적은 요 직사각형 면적하고 같죠? 예,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죠. 그래서 면적이 같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요 밑변의 길이가 4초잖아요. 그럼 요 높이가 얼마여야지 직사각형이 360이 됩니까? 예, 요게 이제 90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2초인 순간에 비행기의 속도가 90m/s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 종종 쓰입니다. 문제 풀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때 가속도가 일정한 구간에서 요 가운데 순간의 속도 있죠? 요게 0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속도. 그래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그 구간 동안의 변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0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도이고요. 0에서 4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그 가운데 순간, 2초인 순간의 속도하고 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해볼 수 있겠죠? 4에서 8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6초일 때의 속도예요. 6초일 때 속도. 그럼 이렇게 그어보면 역시 요 직사각형 면적이 280이 돼야 되죠. 그러면 밑편이 4초니까 요 높이는 70m/s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요 방법을 여러분이 좀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 순간하고요. 그다음에 요 순간, 4초인 순간하고 6초인 순간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 셈이죠. 2초일 때 90m/s, 6초일 때 70m/s잖아요. 그럼 요 두 점으로부터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요 두 순간으로부터 기울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뭐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예, 가속도죠. 그럼 기울기로부터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는 이 시간이 나중 시간이 6초고 처음 시간이 2초죠. 예,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그럼 속도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중 속도가 6초일 때 속도 70이고 처음 속도가 2초일 때 속도 90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예,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까? 예,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5m per sec 제곱이 돼요. 기억은 틀렸죠? 예. 가속도의 크기는 5m per sec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착륙하는 순간의 속도를 물어봤네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속도가 마이너스 5m per sec 제곱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매초 5m per sec씩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2초인 순간이 90m per sec인데 요 착륙하는 순간은 2초인 순간에 비해서 2초 전입니다. 그죠? 그럼 착륙한 순간으로부터 이 2초가 지나면 5 곱하기 2 해서 10m per sec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면은 착륙하는 순간은 속력이 얼마라는 거예요? 예, 100m per sec입니다. 예. 이유는 맞네요. 그죠? 예,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은 100m per sec입니다. 그러면 100m per sec로 착륙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정지할 때까지 시간을 구해보면 이 정지할 때까지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정지한 순간의 시간을 알게 되면 요 삼각형 전체 면적이 착륙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총 변이가 되죠. 그럼 요 순간의 시간을 구하려면요. 100m per sec가 0이 될 때까지잖아요. 근데 몇 초 5m per sec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총 몇 초가 지나야 됩니까? 예, 20초가 지나면 되죠. 20초가 지나면 이제 마이너스 5 곱하기 20 하면 마이너스 100이 되죠. 그러면 요 삼각형 면적이 구해지겠네요. 그죠? 요 그래프에서 요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밑변이 20초고 높이가 100m per sec죠. 요거 계산하면 1000m가 되죠. 1000m. 그럼 1km죠. 1km. 1km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3km니까 틀렸네요. 그죠? 1km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좀 더 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습을 할 때는 근데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십시오. 이게 공식으로 또 좀 풀어보고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도 풀어보고. 근데 아마 많이 풀어보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만 잘 그리면 그게 더 좀 간단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문제도 그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1월에 쳤던 수능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물리원에서는 직선 운동을 다룹니다. 주로 직선 도로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동차 A가 기준선을 속력 10m per sec로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에 정지했던 자동차 B가 출발하여 두 자동차가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속력이 V로 같아지는 순간 A는 B보다 20m 앞서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나열되어 있죠. A와 B는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가
또 A, 2A라는 게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 정보를 종합해서 역시 또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A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을 이제 0초로 잡을 거예요. 그때 A는 몇 미터 퍼 세크로 통과하죠? 10m per sec로 통과하죠. 그래서 이렇게 10이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속도를 A를 그려보겠습니다. A는 이렇게 뭐 됩니다.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얘의 기울기는 A입니다. 가속도가 A라고 주어졌으니까요. 반면에 B는요. 얘보다 기울기가 2배죠. 가속도가 2A라고 되어 있고요. 출발할 때는 정지했었죠. 정지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2배인데요. 일단은 뭐 정확하게 2배로 그리기는 힘들겠지만 일단 대충 기울기가 더 큰 걸로 일단 그림을 그립니다.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얘는 기울기가 2A입니다. 기울기가 2배죠.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을 V라고 뒀습니까? A하고 B의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의 속력을 V라고 했죠. 그러면 요 시간은 뭔지 모릅니다. 언젠지 T라고 둡시다. T. 근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기울기가 이 B가 2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B는 기울기가 T분의 V이고요. A는 이 T분의 V-10입니다. 근데 이게 2배가 되려면 굳이 식을 안 써도 이게 2배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가 보이죠? 이게 얼마가 되면 딱 기울기가 2배가 됩니까? 20이 되면 되죠? 20이 되면 요 A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T분의 10이 되잖아요. B는 T분의 20이 되죠. 아니면은 이렇게 공식을 쓰면 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T분의 뭐 V 빼기 10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B는 기울기가 T분의 V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두 식을 연립해 보면 V가 20이라는 게 나옵니다. 20이라는 게. 그래서 기울기 정보로부터 일단 속력이 같아지는 순간에 이 AB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니은은 틀린 걸 알 수 있죠. 니은은 틀린 걸 알 수 있고, 그다음 기울기를 고르려면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인지를 알려고 보니까 이 순간에 A가 B보다 얼마 앞서 있다고 되어 있어요. 20m 앞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요 면적하고 그죠? A가 이동한 변이가 요 면적이죠. 그리고 B가 이동한 변이가 요 면적이잖아요. 네. 요거의 차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20m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A는 0에서 T 사이의 평균 속도가 이거죠. 이게 평균 속도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 A가 0에서 T 동안 이동한 변이는 15T가 되겠죠. 15T. 요 면적을 구한 겁니다. 요 직사각형 면적이 결국에 요 사다리꼴 면적하고 같잖아요. 이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0에서 T 동안 이동한 변이는 B의 평균 속도는 0에서 T 사이 중간 지점인 얘가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냐면 바로 이 10입니다. 10. 그죠? 그러면 B가 0에서 4초 동안에 0에서 T초 동안에 이동한 변이는 요 삼각형 면적이 되는데 요거는 요 면적이 되겠죠. 이게 얼마입니까? 10T죠. 그럼 요거의 차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요 차이가 20m라는 거죠. 20m 앞서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5T가 20이니까 T는 얼마가 됩니까? 4초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센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결국에는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은 제가 까만색으로 색칠을 해보면 요 면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면적은 이게 삼각형이니까요. 이거를 이 옆으로 기울여서 보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보면 요게 밑변이 되고 요게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요 면적이 2분의 1에 요게 밑변이죠. 밑변이니까 10이고 높이가 요거잖아요. t는 요게 20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도 t가 4초가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순간에 눈에 보이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면 뭐 그냥 그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변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죠. 이게 뭐 보이면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형 다 해결됐네, 그지? 일단 얘는 20m/s고 요거는 4초고요. 그다음 기울기는 이제 구하면 되잖아. 기울기는 t분의 v 하면 되죠. t분의 v는 2a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t분의 v는 2a고 a는 요 녀석의 기울기죠. 요 녀석의 기울기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t분의 10, 그러니까 4분의 10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2.5m/s 제곱이 됩니다. a는 그래서 기억은 틀렸네요. 이게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나눠주면 그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 문제 상황에 맞게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